채널A 기자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이 있었다라 그 이야기, 검언 유착이라고 추미애도 불렀던 그 사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피의자를 지정해놓고 뭔가 증거를 막 짜맞추기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네.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눈엣 가시로 찍혔잖아요. 네.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범죄를 미리 만들어 놓고 네. 그 안으로 수사팀을 몰고 가서 네. 소위 말해서 이 공작을 통해서 범죄를 구성하려고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있지도 않은 범죄를 억지로 소설을 써서 구성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이란 표현은 사실은 이 소설가들은 조금 예민하게 네. 반응하기 때문에 뭐 나쁜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이 소위 있지도 않은 현실을 네.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서 이야기로 만든 뭐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서울중앙지검 네. 수사팀, 네. 이 수사팀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지휘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추미애가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해서 네. 소위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고 네. 서울중앙지검이 알아서 수사를 해라.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발동할 때 그 원문에 네. 사건을 이미 규정을 했어요. 네.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건이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다. 이런 네.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쓰고. 네.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미 정답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범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네. 서울중앙지검에 알아서 해라. 네. 내 말대로 해라 아닙니까? 그런데 네. 중앙지검장은 누굽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지금 고속 출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은 그 뜻을 잘 아니까 수사팀을 계속 몰고 가서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네. 서로 짜서 공모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 이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유착이 돼서 유시민 비리를 캐려고 했다. 네. 이제 이거는 범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 나오는 게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채널A 기자, 전 기자죠. 이제는 편의상 채널A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동재 기자를 8월 5일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가 돼서 재판에 넘기면서 네.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하여 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공소장을 이제 내기 하루 전날, 네. 그러니까 소위 재판으로 이동재 전 기자를 넘기기 하루 전날까지 네.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 포렌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계속 공모한 거로 공소장에 넣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수사 실무를 했던 사람들, 부부장 검사 네. 이하의 거의 전원은 아니 증거가 있어야 공모 혐의를 넣죠. 이러면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국민한테 한 이야기,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이야기, 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허구죠, 허구.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추미애 국민한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무리한 수사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물론 네. 이 사건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네. 재판에서 결론이 나겠죠. 네. 아마 이거는 대법까지 가는 사안이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이미 수사 동력은 상실했어요. 그러니까요. 언론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뭘 밝혀냅니까? 지금까지 그
압수수색한다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야단법석 떨어가지고 네. 한동훈 검사장 그 휴대폰에 있는 유심을 압수해서 네. 소위 카카오톡에 접속을 검찰이 한동훈인 것처럼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봤는데도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역공에 나선 거죠. 네. 그동안 일방적으로 검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당하다가 자기가 공모했다는 어떤 증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동재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이름도 못 넣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사실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공모 혐의가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네. 그러니 검언 유착이라는 말, 추미애가 즐겨 썼던 말이죠. 네. 이 말 쓰지 마라.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미 한쪽에서 또 고발당한 사건이 있어요. 네. 이 채널A 기자 사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3월 31일 MBC가 보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MBC가 그 채널A 기자를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네. 소위 녹취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채널A 기자를 소위 유인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지금 7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피해자 한 3만 명 된답니다. 네. 그 금융 사기를 친 이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라는 네네. 사람. 이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뭐 알려진 제보자, MBC에 대해서 뭘 제보를 하고 소위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끌어들인 그 제보자 지모 씨가 이동재 기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MBC 몰래카메라가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MBC가 보도를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 3월 31일 날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해서 이 정권의 핵심 관계자인 사람의 비리를 캐려했다. 이거는 범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보도가 나오니까 정권이 이제 특히 추미애 제일 앞장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검언 유착이다.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하고 이 소위 말해서 전모를 드러내라 해서 이제 이 수사가 시작이 돼요. 네. 근데 3월 31일 보도하기 전에 이미 그 제보자 지모 씨라는 사람이 3월 22일 날 네. 페북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광욱, 황희석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최광욱은 조국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고 네. 황희석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인권국장을 시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최광욱과 황희석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광욱은 대표고 황희석이는 최고위원이에요. 그리고 최광욱이는 조국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네. 최광욱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되기 전에 네. 법무법인에 있었는데 그 법무법인에 조국 아들이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서 벌써 최광욱은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광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최광욱이 반발을 했고 기소를 할 때 최광욱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 최광욱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네.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이러면서 네. 노발대발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최광욱과 황희석이가 연관돼 있는데 황희석은 그 제보자 지모 씨의 변호인이에요. 네. 제보자 지모 씨란 사람도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통상적으로 말하면 사기꾼과 지금 뭔가 공모가 이 여권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공모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을 끌어들여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 윤석열의 목을 날리려고 그렇죠. 이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동훈은 이 사건에 대해서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걸로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느냐? 네. 수사를 해라. 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일부가 네. 한 검사가 한동훈 이동재만 계속 수사를 하니까 네. 이쪽도 지금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네. 언론이 왜 이쪽은 수사 안 하느냐? 그러니까 권력과 일부 어용 방송이죠. 네. 이제 MBC 나중에는 KBS까지 끼어듭니다. KBS도 오보를 내잖아요. 한동훈과 녹취록 이동재가 공개. 예 마치 공모를 해서 유시민 뒤로 캐려한 거의 증거가 뭐 드러났다 해가지고 네. 보도를 했다가 저 이동재 기자가 녹취록 일부 까니까 KBS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알려준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고위관계자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도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권력 측과 MBC, 권력 네. 측과 KBS 네. 이 관계를 왜 수사를 안 하느냐 해서 이제 한동훈은 이거 빨리 수사를 해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선 상황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KBS에 대해서 민영사를 걸었어요. 네. 그 KBS 보도와 관련해서 도대체 KBS는 누구 이야기를 듣고 그런 엉터리 보도를 했느냐. 네. 그래서 민형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걸고 나서 민사로 KBS 사장을 비롯해서 본부장, 기자 해가지고 총 5억 원의 민사 소송을 지금 걸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권력이 자기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이 못마땅해서 네. 이미 추미애가 장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인사잖아요. 그렇죠. 올해 1월에 인사를 통해서 두 차례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의 측근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거나 뭐 이랬단 말이죠. 네, 손발을 잘랐죠. 네, 한동훈도 그래서 날아간 거죠. 네. 그 대검의 반부패 네, 부장 하다가 핵심 자리에 있다가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다가 또 한 번 날아간 게 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좌천을 시켰단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윤석열을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결국은 없는 사건을 범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네. 아무리 말을 잘 듣는 검사라도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죄를 그렇죠. 씌울 수가 있는데 그 검사들이 제가 보기엔 아주 뛰어난 검사들도 아니에요. 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보면 네. 검사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우리 국민들 놀랬을 거예요.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허술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데 증거가 안 나오니 결국은 이동재 기자 공소장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림을 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는 추미애 책임져야 되고 이성년 책임져야 되고 3월 22일 제보자 그 지모 씨가 윤석열 개검들 이제 너희들 혼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네. 그때 뭘 올리냐면 3월 31일 MBC가 보도하기 전입니다. 네. 3월 22일 날 최강욱과 황희석이 나란히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강욱과 황희석이 이제 우리 둘이서 작전 들어간다 이렇게 한 내용도 같이 올려요. 네. 최강욱, 황희석이 그걸 또 페북에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이 짝짝꿍이 뭐 된 것처럼 만들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시민 D를 캐리어한 것처럼 네. 이렇게 소위 그림을 만들고 네. 이야기를 이제 허구로 만드는 거죠. 만들고 네. 수사 방향을 그리 몰고 가서 작은 무슨 단서라도 나오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그냥 지금 권력에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여서 결국은 윤석열을 제거를 하려고 했던 이 음모가 네.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음모를 꾸미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조연 배우들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주연은 권력이에요. 주연은 권력이고 그러니까요. 조연이 바로 제보자 그 지모라는 사람. 그 뒤에는 이철이라는 사기꾼이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MBC, 그렇죠. KBS 네. 이런 어용 방송사들이 조연이 돼가지고 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주연은 뭐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뭐 이 권력 핵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거 빨리 밝혀라.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림이라면 권력이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일부 어용 언론과 유착을 해서 없는 걸 꾸몄다면 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연은 뭐 추미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럼 감독이 문재인이 아닌가. 각본과 감독을 한 게 문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정점에는 이 나라가 뭐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고 대통령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거고 최강욱은 그 대통령을 모셨던 청와대에서 모셨던 사람이고 네. 황희석은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던 그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조국이 황희석을 데려다가 법무부에 인권국장을 시켰으니 네.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이 감독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네. 우리가 그럼 문재인이 이거를 지시를 했느냐 뭐 이런 문제는 사실 검찰이 과연 규명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문재인이 뭐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네. 추미애나 뭐 최강욱, 황희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뭔지 잘 알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알아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뭐 윤석열을 제거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갔을 수도 있죠. 물론 네.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이 네. 이거를 지금 꾸몄다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제 수사가 전혀 이쪽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와서 지금 우리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네. 검찰이 과도하게 무리한 수사를 이제 한 거로 드러나고 네. 있고 그렇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범죄 혐의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철이란 사람이 요청한 해서 열린 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예요. 네.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소위 법률 전문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네.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15명이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이것도 저 무작위로 이렇게 일종의 풀에서 추출해가지고 한다는 그렇죠. 건데 이 심의위원들이 이동재, 한동훈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네. 이동재는 뭐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도 좋은데 한동훈은 뭐 수사 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네. 한동훈은 수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수사 중단을 공고하잖아요. 게다가 네. 기소도 하지 마라 공고했어요.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공고도 이제 듣지 않겠다는 건데 자기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였어요. 이 정권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그동안의 수사심의위원회 공고는 8번 열렸는데 다 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이번이 10번째인데 네. 이번에 거부한 거고 9번째 열린 게 이재용. 삼성의 네. 이재용 부회장 건데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네. 이런 건데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을 수사심의위원회 공고를 받아들여서 수사를 중단하면 네. 자기들이 이제 수사를 실패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네. 계속 수사하겠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보기엔 나올 게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 시선은 결국은 권력과 일부 어용 언론의 유착 아니냐. 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감독이 누구고 주연은 누구고 조연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반드시 국민의 이 의문은 해소가 돼야 된다. 네. 이거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특별검사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특검도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것이 민주당이 국회에 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자기들 스스로 발등 찍는 그런 일을 결코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진실은 언젠간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라는 의심은 정말 강하게 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이동재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덕담 수준이었잖아요. 네, 네. 아, 뭐 이런 게 있다는데 뭐 얘기하니까 열심히 해봐.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해봐가 공모가 된다 그러면. 그러다 한 건 건질 수 있지. 그러니까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그러니까요. 기자가 취재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동재 기자가 취재 욕심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네. 좀 오버한 게 있어요. 오버. 그렇죠. 무리한 뭐 편지를 부분이죠.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나 이런 게 좀 기자로서 좀 오버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기자에 대해서 강요 미수로 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자가 네. 기자로 편지를 쓰는데 당신이 유시민과 관련해서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안 해주면 당신 가족이 네. 또 뭐 수사당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약간의 겁박하는 느낌을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철이 그걸 협박으로 느꼈느냐 하면 그런 거 같지도 않은데 이 기자가 강요 미수라는 게 이제 결국 협박 미수인데 네. 협박을 할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서 협박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실행할 능력이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이 되고 받는 사람이 협박임을 느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가장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이철이가 그걸 느꼈다면 왜 제보자 지모 씨를 네. 내세워서 그 기자를 공격을 슬슬 하겠죠. 유인하잖아요. 유인하고 나서 기자가 아예 나 이제 취재 그만할래 손 털겠다 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그 제보자 네. 지모라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네. 네가 좀 더 취재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여권에 로비한 게 있으니 그러니까요. 여권 인사들 로비한 게 있으니 하면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기자는 뭐가 취재 욕심 때문에 이제 끌려 들어갔다가 지금 네. 이 사단이 난 거고 한동훈 검사장에 뭐 하고 이동재 기자하고 뭐 녹취한 걸 들려달랬는데 이 기자는 자기가 취재 욕심 때문에 한동훈 게 아니고 뭐 대충 다른 사람 걸로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동재 기자하고 그 후배 기자가 2월에 네.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만났는데 그때 네. 말한 게 이미 우리 박 부장 말씀하신 대로 네. 내가 이런 취재를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뭐 유시민 이야기를 꺼내니까 유시민 나는 관심 없어 네. 그러잖아요.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요. 그 사람 뭐 이미 뭐 다 미천 드러난 네.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난 관심 없어 이러는데 난 그래도 뭐 그 이철현 사람 가족의 편지도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다 뭐 한 건 할 수도 있겠지. 네. 이거는 당신이 취재하다가 뭐 하나 더 건질 수 그렇지 있는. 특정 하나 건질 수 있겠지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되니까 KBS도 우리가 보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KBS 보도는 뭐냐면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했- 공모를 해서 네. 유시민 D를 캐려한 증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근데 녹취록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과한 거고. 그러면 그 사과한 날 MBC는 또 엉터리 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검찰이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쓴 내용과 비슷한 보도를 하게 되니까 그럼 검찰이 그거 알려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네.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찰은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를 엮으려고 하는 그 검찰이란 말이죠. 서울중앙지검 검찰. 그러니 권력과 MBC, KBS 이게 유착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더 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네. 현재 이 정권이 눈에 가신 윤석열을 솎아내기 위해서 네.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가지고 네. 소위 과도한 수사를 하다가 네. 증거 안 나와서 지금 이제 거의 파산난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면 왜 지난 4개월 동안 이 야단법석을 부렸느냐. 네. 추미애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윤석열을 수사지휘도 못하게 하고 네. 이러면서 왜 수사지휘를 못하게 했냐면 윤석열의 대검은 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생각했죠. 이건 뭐 네. 한동훈 공모 혐의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거는 수사할 거리가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성윤은 그게 아니었거든. 서울중앙지검은. 왜? 추미애 의도를 아니까 네. 이거는 죄가 된다면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네. 그래서 양쪽이 이제 윤석열 쪽과 이성윤 쪽이 충돌이 되니 추미애는 윤석열 빠져 해가지고 이성윤이 이쪽에서 알아서 해 네. 했는데 지금 맹탕 수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야단법석을 부린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네. 한동훈 검사장이 말하는 권력과 어영 언론, 어영 방송이죠. 네. 유착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시나리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되게 허술한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또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아이폰을 이제 포렌식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 대검에 안 보내고 중앙지검에서 자체 포렌식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몇 달 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좀 계속 그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 공격하겠다라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끌면서 네. 이제 소위 자기들에 대한 이 실패 이미지가 희석되길 바라는 것 같고 네. 지금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않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그 법무연수원에서 휴대폰 유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그 정진웅 형사일부장이 이제 지휘해가지고 왔잖아요. 네. 통상 그렇게 압수수색할 때 팀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진웅이 오는 것도 아닌데 비번을 이렇게 푸는데 그걸 덮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때 덮쳤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거기 있는 걸 지우려고 할 의도가 있었던 네. 거로 보고 덮쳤다 하는데 그걸 지울 수 있습니까? 지워도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랬느냐? 아이폰의 비번을 한동훈이 풀면 네. 그 휴대폰을 그대로 압수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여러 가지 걸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었느냐? 그렇죠. 이게 한동훈 쪽의 이야기인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유심 가지고 뭐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결해서 뭐 들여다 본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뭐 특별한 게 안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감청영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불법의 그렇죠. 시비가 네. 붙어 있는 거고 한동훈 검사장의 또 다른 휴대폰 그건 검찰이 지금 비번을 못 풀고 있는데 그건 한동훈이 그러는 거예요. KBS가 그런 엉터리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제보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고위관계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제보자를 밝혀야 되겠다. 네. 제보자를 서울중앙지검이 만약에 밝힌다면 그 비번 여는데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사다. 이미 그렇죠. 수사해본 검사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검의 소위 과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 베테랑들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사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가 든 거고 내가 보기에는요.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권력을 잡으면 이 문제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정권에서 이거 규명 안 될 것 같아. 절대 안 해. 않죠. 뭐 네. 특검도 안 하지, 국정조사 안 하면 이게 이제 일단 권원 유착, 권력과 어용 언론의 유착 이 문제는 규명이 안 되고 하면요. 네. 우리가 2년 뒤에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이거 규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 규명할 때 만약에 범죄가 있지도 않은데 범죄가 있는 것처럼 지금 꾸며서 막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면 추미애, 이성년 이런 사람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죠. 네, 왜냐면은 부하 검사들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리고 큰 뭐 문제가 강요 혐의도 적용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수사를 못하겠다. 심지어는 지금 수사팀도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네.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줄을 대서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사를 더 해야 된다 그러고 네. 상식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기소감도 안 된다라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이런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사 한 줄 정도 나갈 네. 이야기인데. 그 사실은 그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고 네. 윤석열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어떤 검사를 만났다고 하면 이거 사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도 질문을 한 거잖아요. 예, 예, 예. 뭐, 유시민 얘기했더니 한동훈 검사장은 뭐 관심도 없었다 이래 버리니까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 뭔가 내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못 들으니까 점점 이 기자가 이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뭔가 하나 건지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그 이동재 기자가 그 유시민에 대해서 취재할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기 혐의로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 12년형을 받았단